안녕하세요, 고정아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야 되나? 또는 예전에 이미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좀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어트 약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셀프 진단, 자가 진단이에요. 나한테 정말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지, 내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약을 복용을 하고 어느 정도 체중을 빼야 되는지, 나는 나에게는 맞는 약이 있는지, 어떤 약은 나한테 잘 맞지 않는지 등등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만만 전문으로 하는 비만 클리닉들도 많이 생겨나 있고, 많은 분들이 가정의학과, 내과 또는 한의원 등을 방문을 해서 이런 좀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약들을 처방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약의 접근도가 수월해진 만큼 오히려 이 약에 대해서 많이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의사와의 상담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하는 목적은 다 똑같지만 내 몸 상태, 내 몸의 기본적인 지방과 근육의 비율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상태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꼭 충분하게 상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문하신 이런 두 분의 인바디, 즉 체지방 분석 결과인데요. 한 분은 남성분이에요. 또 한 분은 여자친구, 여성분이에요.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 남성분은 키가 186cm거든요. 체중은 116kg였어요. 그럼 이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뿐 아니라 남자분이다 보니까 근육량도 어느 정도는 꽤 있고, 하지만 근육보다 훨씬 체지방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런 반면 여성분은 체중이 58kg였어요. 그리고 키는 160이거든요. 그래서 체중만 봤을 때는 표준이에요. 비만하거나 과체중이 아니거든요. 다만 근육량이 정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아주 근육량이 적은 상태였어요. 상대적으로 체지방만 많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체중만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 안 빼도 되겠는데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말 부분적으로 나는 옆구리 또는 어떤 허벅지, 팔뚝, 정말 부분적인 지방만 살짝 빠지면 되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체중이 다르고 근육량이 다르고 지방량이 다른데, 그리고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체력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데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약은 좀 똑똑하게 따져보고 처방을 받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도파민은 조금 더 우리가 기억을 조금 더 많이 하게 한다든지 움직이고 무슨 동기를 좀 부여해주는 쪽이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만족감, 포만감,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우리 좀 기분이 잠시 좋아지잖아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고요. 우리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얼릇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어요. 이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 뇌와 각 장기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중에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이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하는 약물들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만약에 숲속에서 야생동물, 맹수나 천적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잖아요. 눈은 커지고 막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긴장하고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입이 마르고, 뭔가 이게 긴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되게 많이 먹는 어떤 눈사람 모양 또는 나비 모양 약들 아시죠? 이런 약물들이 다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관련해서 교감신경을 좀 더 항진하는 쪽에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약물, 휴터민, 디에타민 등을 포함한 이런 약물 등은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와요. 약을 먹는데 뭔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손발이 막 저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뭔가 계속 깨어있게 되는 각성 상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약을 먹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약물 등이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몇 시간 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좀 더 높게 가져올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 비만 클리닉을 전전하면서 이 약물을 자꾸 장기적으로 드셔서 이 약에 더욱더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선 조금 더 장기 처방을 해도 의존성은 덜 생기면서 우리가 좀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벨빅 컨트라부정인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 세 가지 중에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기존에 혹시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생리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갑자기 폭식을 하고 음식 먹는 것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세로토닌에 의해서 포만감이라든지 만족감을 좀 주게 해서 내가 자꾸 생리 전에 막 음식을 탐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새로운 약들이 벨빅과 콘트라부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콘트라부정은 기존의 금연보조제 더하기 알코올 의존을 좀 더 끊어주는 기량제,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금연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 컨트라부의 작용 기전인데요.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식욕을 억제해줄 뿐더러 보상, 즉 보상중추에도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식탐까지, 식욕뿐 아니라 식탐까지 조절해주는 더블 작용이 있어요. 향정 약물에 속하지 않고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다만 비용이 좀 비쌉니다. 기존의 나비나 어떤 눈사람 모양의 약물을 드셔보신 분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신약의 비용은 조금 더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또 하나, 이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벨빅인데요. 역시 신약이고 장기 처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사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위장이나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장기, 근육 등에 다 작용을 하는데요. 이 벨빅의 장점은 다른 수용체에는 선택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욕을 조절하고 어떤 포만감이라든지 만족감을 일으켜주는 이 수용체에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기타 부작용이 좀 적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에는 좀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역시 콘트라부정하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 3, 4kg 정도 감량이 아니라 10kg 이상을 감량해야 되는 좀 더 고도 비만이라든지 더 오랜 기간 동안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물들이 좀 더 고려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벨빅 등은 두통이라는 또 부작용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1, 2주 내에 다시 한번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계속 처방이 가능할지 약 조절을 해야 될지를 의논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량이 늘고 있어서 거의 품절 사태까지 일으킨 이 삭센다라는 약물이 있어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나온 약물인데요. 다른 약은 주로 복용을 하는 약인데 이것은 특이하게 펜 타입으로 바늘을 통해서 우리 복부나 좀 넓은 부분에 주사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삭센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최근에 처방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존의 당뇨 환자 또는 당뇨까지는 아닌데 바로 당뇨 전 단계 또는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당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있는 분들에게 처방을 했을 때는 이런 당 대사를 좋게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당이 정상인 분한테는 당 수치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이한 게 단 음식, 즉 어떤 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기름기, 고기 이 두 가지 다에 대한 식탐이나 식욕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약물보다는 또 하루에 한 번 주사로 아침 또는 밤에 한 번만 주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FDA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통해서 5년 이상 처방을 해도 우리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우리 경련 또는 편두통에 쓰는 약물, 신경과에서 많이 쓰는 약물로 토피라메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폭식장애 조절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뭔가 손이 저린 느낌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집중력 저하, 그리고 너무 늘어진다 등등의 이제 단점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욕 억제제, 즉 다이어트 약은 우리 몸에서 배고픔 또는 포만감, 뭔가 허기짐, 음식에 대한 욕구, 식탐, 이런 식욕 등을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대사 물질에 작용을 해서 이런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올려서 우리가 좀 더 배부르네 만족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등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에도 작용을 해서 보통은 기능을 발휘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똑똑하게 쓰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체중 감량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근육량, 지방량은 어떤지 등등을 파악해서 단기 처방 또는 장기 처방을 나누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고기 같은 어떤 기름기,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 등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 맞지 않는 약이 좀 따로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약은 살을 빼주는 약은 없습니다. 입니다. 살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많이 태우거나 들어온 음식을 적게 먹어서 지금보다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많이 내보내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나의 의지고요. 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똑똑하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려면 저와 같은 비만 전문의와의 상담은 필수이고요. 내가 살이 찐 이유에 대해서 식습관, 활동량, 대사 능력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다이어트 약은 일부 보조, 즉 나를 조금 더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예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똑똑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 같이 힘내주세요.